네, 안녕하세요. 후니TV의 후네입니다. 자, 오늘은 4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20분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금요일 증시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4월 달이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. 4월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금요일 두 번째 영상이죠. 이제 매드팩토, 오스코텍, 지노맨 컴퍼니 이제 4월 한 달간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고,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좀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시장은 약간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 때문에 약간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, 어제와 그제는 이제 그 SK 청약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청약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시장이 밀리기도 했고, 그다음에 FOMC 회의 내용의 약간 반응들이 약간 엇갈렸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 전체가 일단 이번 주는 쭉 밀리는 상황이었고, 그다음에 이제 매드팩토도 학회 때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학회가 끝나고 나서 계속 좀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매드팩토는 오늘 다행히 79,000원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. 일단은 약간 양봉 도찌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, 그러면 5월 달부터는 조금 상승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제기가 되니까 이제 공매도 이후로 좀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드팩토는 약간 차트상 지금 대차거래 잔고가 조금 이제 늘어난 상황인데, 이제 이 대차거래 잔고가 좀 줄어드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공매도 지금 잔량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. 6개월 정도 이렇게 조회를 해볼 텐데, 네, 뭐 한 달이나 6개월이나 거의 지금 데이터는 똑같이 나오는데요. 잔고 수량이 2,300주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, 이제 물론 어제랑 오늘 데이터는 이렇게 아직 그 종합이 되지 않았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4월 달에 약간 공매도 금액이나 수량이 좀 늘었다가 이제 그 이후로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매도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특히 바이오 종목은 괜히 공매도 잘못 들어갔다가 한번 뭐 호재 나와가지고 상한가 가버리면은 이제 공매도를 한 입장에서는 좀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, 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아까 ABL 바이오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, 매드팩토도 금액 자체가 그렇게 공매도 잔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매드팩토도 지금 이제 구름대 아래로 좀 내려왔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2주 연속으로 지금 빠졌거든요. 2주 연속 좀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60 주봉선을 좀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제 생각은 좀 그런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죠. 그래서 5월달과 6월달에 충분한 이제 이벤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기다리고 있고, 6월달에 가장 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매드팩토는 그때를 좀 기대해보면서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4월달에는 이제 변동성이 좀 컸었습니다. 이제 8%까지 좀 상승을 해서 96,500원까지 좀 상승을 해줬는데, 아쉽게 좀 힘을 못 내고 마이너스 11%로 많이 좀 빠졌네요. 이제 많이 빠졌고, 그래서 79,00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, 좀 5월 달에는 힘을 내서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매드팩토는 역시나 일단은 목표 주가는 뭐 길게 보면은 12만원 넘게, 그리고 약간 이 윗골이 뭐 13만원 선까지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, 올해 올 한해까지 좀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상황 봐서 계속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, 12월 달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을 목표로 좀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이제 최근 국내 시장 분위기가 너무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 힘든 환경이 좀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한데,
그래서 약간 그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할 부분들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네. 아무리 장기 투자로 가져간다고는 하지만 뭐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진짜 옛날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끊임없는 이 기업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매드팩토는 올해 안에는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그래서 상반기 내에 조금 좋은 데이터들이 나와서 주가가 잘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. 일단은 매드팩토는 오늘 그래도 조금 상승세가 한 3%대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아쉽게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약간 조금 상승세가 약간 처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.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이제 3거래일 연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이제 최근의 흐름인데 음,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매드팩토도 그렇고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불안정하고 이제 최근에는 연기금이 이제 3월 달에는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지금 이제 4월 달에는 약간 매도하는 경우가 좀 늘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그렇다면 손절을 한다는 건데 연기금이 너무 그 주대 없이 뭔가 매수를 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. 많이 오른 것을 좀 팔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드팩토를 뭐 싸게 잡은 것도 아니거든요. 이때 보면은 뭐 9만 원 초반대 아니면은 이게 좀 그게 정해져 있나? 얼마만큼 좀 주가가 빠지면은 좀 자동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나? 뭐 이런 게 있는가 싶기도 하네요. 그래서 최근에는 연기금이 4일 연속 좀 빠지는 모습이고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역시나 이제 수급이 좀 불안정한 모습인데 일단은 외국인이 뭐 3거래일 연속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까 싶습니다. 네,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다음에 오스코텍은 오늘 좀 많이 빠졌죠. 이제 이번 주에 참 이게 이래서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. 진짜 저점에서 이제 악재 이후로 저점에서 이제 3월 달부터 몇 주간 1, 2, 3, 4, 5, 6주간 쌓아 올린 것을 그 4주 동안 상승한 걸 그냥 뭐 일주일 만에 반납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16% 마이너스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네, 4월 달에는 좀 반등을 한 채로 마무리가 됐으면 했는데 뭐 그대로 그냥 반납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. 그래서 오스코텍은 또 4월 달에 너무나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고 이게 국내 시장에 조금 뭐랄까요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기관이 다 팔아버렸어요. 오스코텍 보시면 네, 기관이 오늘 아주 대량 매도를 해버렸죠. 기관이 이러면 또 손절 친 거거든요. 기관이 이때 계속 지금 들어왔었어요. 3만원 중반대부터 3만원 중반대부터 4만원대까지 계속 이제 매집을 하다가 뭐 지금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게 진짜 어이가 좀 없거든요.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기관이 좀 진짜로 아니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연기금도 오늘 좀 대량 매도를 해버렸고 이제 최근에 13거래일 연속 매수를 좀 했었는데 이거 이러면 또 오스코 그 연기금은 손절이거든요. 물론 평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단기적인 수급을 봤을 때는 손절이거든요. 이거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왜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.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 이게 그냥 국내 증시의 약간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실히 리뷰를 하면서 한계점을 이렇게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연거푸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쪽으로 조금씩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국은 뭐 하루 이틀 빠지잖아요. 물론 미국도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겠지만 좋은 종목들은 정말 반등이 잘 나와요. 너무 시총도 크고 우량하기 때문에 뭐 최근 같은 경우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인가
수요일인가 갭 하락을 했어요. 한 2% 정도 빠졌는데, 네, 어제 그냥 그 갭을 한 번에 메꿔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고, 아, 역시 미국이 좀 힘이 있구나. 역시 또 한 번 느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. 하여튼 그렇고요. 그래서 하지만 오스코텍은 뭐 길게 보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3만 원대 못 잡았던 분들은 뭐 지금 한번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모멘텀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. 오스코텍은 그렇기 때문에 네, 레이저 티닙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악재가 나왔던 세비도 플래닛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좀 보고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지금은 아직까지 갭을 못 메꿨으니까 뭐 여기 안에서만 봐도 이제 5월달 이후로 좀 어떻게 5만 1,000원 선까지는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길게 가져가시면 뭐 충분히 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오스코텍도 한번 볼까요? 공매도. 오스코텍은 오스코텍도 뭐 그렇게 큰 수량은 아닌데 약간 11만 주 정도 쌓여 있고 이제 지금 44억 정도 쌓여 있는데 오스코텍 네 오스코텍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매드팩터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4월 중순 기점으로 좀 공매도 수량이나 금액이 늘었다가 이때 딱 늘었죠? 늘었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아마 이제 공매도 금액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. 네. 그러니까 근데 음, 그래서 그래서 외국인이 좀 사는 게 아닌가. 네, 그래서 외국인이 좀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면 외국인이 지금 시점에서 좀 사가지고 이제 기관한테 다시 갚아야 되거든요. 이제 공매도 잔량을.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갚으려면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외국인이 좀 사는 것 같고요. 이제 매드팩토도 그래서 좀 사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, 오케이. 그래서 좀 사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매드팩터도 그렇고 그러면은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지면서 조금 이제 저점 여기 저점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정말 아쉬운 한 주였고 아쉬운 4월 달이었지만 뭐 충분히 길게 본다면은 네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근데 참 이런 거 보면은 뭐 ABL 바이오드도 그렇지만 너무 허무합니다. 이제 4주 동안 진짜 어렵게 끌어올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순간에 참.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지노맨 컴퍼니. 자, 지노맨 컴퍼니는 더 답이 없죠. 이제 지금 신저점 네, 신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저점을 돌파를 했네요. 여기 저점 2월 5일날 저점이 48,450원 네 48,150원이니까 지금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.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저점의 끝이 어딘지 끝판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워낙 이제 지노맨 컴퍼니는 지금 평단 자체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평단이 진짜 높으시다면은 4만원 한 중반대 후반대에서 잘 잡아 보신다면은 5월달 6월달 아니면은 하반기 때에 어느 정도 주가가 한 6만원 선까지 좀 회복을 해준다면은 약간 뭐 손절을 하더라도 진짜로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손절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번 이제 크게 쏘고 네 크게 쏘고 지금 하락 하나 둘 셋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
바이오 종목의 특성상 한번 호재가 나오면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좀 잡히면서 뭐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때 조금씩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제 진후맨 컴퍼니는 5주 연속으로 좀 빠졌고 주봉상으로는 한번 상승 나오고 지금 주봉상으로 조정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다 나왔거든요.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 딱 60 주봉선에 지금 딱 걸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뭐 구름대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요 모양대로 간다고 치면 뭐 다음 주부터 조금씩 뭐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못해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63,000원 넘어서 한 67,000원, 크게 보면은 한 7만원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요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은 뭐 화장품에 대한 판매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임상 통과, 이제 일상 통과하고 이상까지 계약은 했죠. 근데 계약은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것뿐입니다. 그래서 병용 임상들 데이터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기관이 좀 들어왔는데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일단은 뭐 수급을 체크할 것도 뭐 별로 없어 보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고바이오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고바이오랩은 제가 그냥 같은 그 업종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조금 장이 안 좋았는데도 그래도 뭐 2%대 상승이면은 괜찮아 보이고, 이렇게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바이오랩도 지금 이상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지노맨 컴퍼니도 일상 통과 이후로 뭐 이상 진입에 대한 소식이 들린다면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더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상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계속 보면서 관찰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까지 이렇게 좀 리뷰를 좀 진행을 했고요. 네,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뭐 충분한 하락 조정이 길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5월달부터는 좀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충분히 길게 본다면은 상승이 가능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4월 마무리 이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